Recording in progress. 지난번에 했던 수업의 연장입니다.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 자, 모의고사 여기 지금 2023학년도면 2년 전이냐? 그러면 9월 평가원에서 나왔던 시험이고요. 현대소설이에요. 4문제 딸려 있는데 보통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 서수장 특징 나옵니다. 뭐 요즘은 서수장 특징을 이렇게 안 주고 여기에 뭐 내용 일치를 준 다음에 첫 번째 문제로, 그리고 나서 특정 부분을 묶어가지고 그 특정 부분의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부분도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언제나 보기 전에 보기 박스 보고요.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줄거리가 있다면 어디 있든 줄거리 먼저 봅니다. 자, 어쨌든 너희들한테 좀 불리한 부분은 뭐냐면 고3이라면 6월 시험과 9월 평가원 그리고 수능 시험은 EBS에서 나오는 작품과 50% 연계를 해서 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모의고사에서 6개 문학 작품이 나와. 그 중에 3개 문학 작품은 겹쳐. 물론 현대시는 똑같이 겹치고 소설 파트는 장면이 다르게 겹쳐. 근데 현대 소설은 연계 확률이 좀 떨어져. 고전 시가랑 연계 가능성 있는 게 고전 시가, 고전 소설 높은 게 우리 현대시 하나. 이렇게 해서 3작품 연계가 돼. 이 작품은 연계 안 됐던 작품이야. 알든 모르든 일단 내용을 먼저 선점하고 들어가면요. 보기 박스 먼저 봅시다. 크리스마스 캐럴 5는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에서 자유의 가능성과 한계를 묻는 작품. 이게 주제야. 이미 주제를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부정적인 시대 현실을 배경으로 시대적 배경으로 나오는 작품이죠. 나의 겨드랑이. 자, 나의 다운표 쳤어. 1인칭 시점이고 주인공 시점의 가능성이 높아. 겨드랑이의 돋음,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주는 통증은 이꼴 자유에 대한 요구를. 그로 인한 밤 산책은 자유를 위한 실천을 의미한다.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은 나의 겨드랑이에 돋은 파마늘이 주는 고통, 그로 인해서 산책하는 것, 그것을 다 자유와 연관지어서 설명해주고 있고요. 작품은 처음엔 분명하지 않고 미약했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밤 산책을 거듭하면서 심화되는 모습과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게 적절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급하다면 여기를 빠르게 훑어서 최소한 여기 이런 장면이 실려 있다는 거지. 이런 장면은 본문에. 이게 틀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먼저 빨리 훑고 들어가도 나쁘진 않고 한 요 정도만 읽어주고, 되게 중요한 소재겠지. 정체불명의 겨드랑이에 돋은 밤하늘, 따옴표 친 산책,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뭔가가 돋은 거야, 종기 같은 게. 나는 겨드랑이에 밤하늘 같은 것이 돋으면, 자, 밤거리를 몰래 산책하곤 한다. 자, 돋으면 하게 돼. 이건 아까 자유를 향한 실천이라고 했고, 이것으로 인한 통증은 자유를 향한 요구라고 그랬어. 가보죠. 그런 일이 있은 지 한 달쯤 지나니 내 겨드랑이에 생긴 이변의 전체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서율이 들어왔네. 지우 들어왔고. 자, 방학 동안에 문학 수능 기출 가지고 고3 수능 기출 가지고 6월 9월 수능 기출 가지고 문학 독서 선택을 위주로 해서 수업을 나갈 거니까 빠지지 말고 꼭 들어. 빠지면 영상 듣고. 물론 여기 지금 영상 들을 이유는 없지. 다 들어왔으니까. 자, 그런 일도 중요해. 소설을 읽을 땐 내가 얘기했지만 장면을 끊어. 시간이 변하거나 장소가 변하거나 인물이 새로 등장하거나 하면 끊어서 장면을 구분하면서 스스로 읽고요. 시점 이미 나가 나왔기 때문에 1인칭 시점입니다.
확인하시고 항상 물음표를 던지면서 읽어라. 그리고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서 읽지 마. 너무 빠르게 읽어서도 안 되지만 지금은 시간을 재고 읽진 않는데 시간을 안 재고 문제를 풀 때 너무 한도 끝도 없이 읽는 게 문제야. 그래도 시간을 안 재고 공부하더라도 적당한 속도로 읽어줘야 돼. 그리고 시간 잴 때는 어, 시간을 안 재고 읽을 때보다 좀 더 빠르게 읽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깊이 읽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근데 그런 일이 궁금한데 그리고 나서 한 달쯤 경과에서 겨드랑이에 생긴 이변의 전모. 이상 사건이 뭐냐? 밤하늘은 어김없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솟구친다는 것. 방에 있으면 쑤시고 밖에 나가면 씻은 듯 하다는 것. 까닭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 요 이상, 요게 바로 이변인 거죠. 밤하늘이 돋았다. 근데 시간대가 꼭 여기야. 왜 굳이? 이것도 궁금한 거지. 그리고 방에 있으면 아픈데 밖에 나오면 나아. 의사는 나에게 전혀 이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사한테 보일 땐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그도 그럴 것이 그 시간에는 내 겨드랑이는 멀쩡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의 괴로움은 비롯되었다. 의학적으로도 검토가 안 돼. 나만 그 통증을 느껴. 파마늘은 전혀 불규칙한 사이를 두고 튀어나왔다. 연 이틀을 쑤시든가 하면 통증이 있어. 통증. 한 일주일 소식을 끊고 하는 것이었다.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줄곧 밖에서 세운다는 것은 못할 일이었다. 왜? 아까 방에 있으면 아프니까 한 번 돋으면 밖으로 나가는 거지. 나는 내 집이면서 꼭 도둑놈처럼 뜰의 어느 구석에 숨어서 밤을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자, 뜰을 가진 집에서 삽니다. 그런 생활이 두 달째 더불어 들었을 때, 자, 그런 생활이 두 달째. 왔어? 프린트 필요해? 잠깐만, 보내줄게. 그럼 나중에 영상으로 볼 때도 프린트로 보겠지? 혹시. 두 개 보낼게, 프린트. 복사랑. 부지런하네, 다들. 자, 시간의 경과죠? 두 달째 지간. 자, 그런 일은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최초의 밤하늘이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했고요. 그러다가 아프면 자꾸 구석에서 지내는데 그런 생활을 두 달째 시간의 흐름대로 그냥 진행돼. 나는 견디다 못해 드디어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갔어. 집 안에서 방 밖에 뜰에만 있다가 뜰에서 이제 집 밖으로 나간 거지. 이 담을 넘는다는 소설에서 담을 넘는다는 행위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이생주장전 소설 아시죠? 이생이 담장 안에 여인을 엿보고 담장 넘어서 서로 사랑을 나누거든요. 그 담을 넘는다는 건 당대의 지배적인 가치관, 사회적인 시선 이것들을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뭐 담을 넘는다, 당시의 어떤 사회적 어떤 규율 내지는 규범을 넘어선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규범을 지킨다?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지 않는 거야. 아니, 왜냐면 정상적이면 굳이 담 넘을 거 없잖아.
문 열고 밖으로 나오면 되잖아. 그랬더니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었다. 뜰에 나와 있어도 가끔 뜨끔거리고 손을 대보면 미열이 있던 것이 거리를 거니게 되면서는 아주 깨끗한 편한 상태가 되었다. 밖으로 나갈수록 증상이 점점 좋아져. 방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독자들은 곧 짐작이 갔겠지만 문제가 생겼다. 자 봐. 서술자인 나는 독자를 의식하고 있어. 이거 이런 비슷한 영화 있거든요. 제4의 벽을 깨부순. 그 뭐지? 그거 있잖아. 히어로물 중에 이상한 애 있잖아. 빨간색. 배트맨? 배트맨 말고 빨간색. 닥터 스트레인지 말고. 앤트맨. 아니 걔 말고. 까불이 그 욕하고 막 데드풀. 데드풀이 영화 중간중간에 관객한테 말 걸거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독특한 서술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지금 혼자 독백하는 게 아니라 누굴 전제해서 이걸 읽을 독자를 전제해서 쓰고 있는 거. 소설인데. 내가 의료적인 이유로 산책을 강요당하게 되는 시간이 행정상 통행제인의 시간과 우연하게도 겹치는 점. 야, 여기 봐봐. 아까 밤하늘이 돋는 시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근데 이 시간은 통행 제한의 시간이야. 함부로 이때는 집안에 처박혀 있어야 돼. 그래서 행정상 통행 제한이 있었어. 당시 자유가 억압되는 시대죠. 이런 데 통금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통금? 옛날에? 고민했다. 나는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부르주아가 뭔지 아세요? 맞아요. 프롤레타리아. 라는 말 들어봤어? 몰라도 괜찮아. 자,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은 따라야 한다. 스스로 이걸 뭐라고 생각해? 지금 설명하니까 이럴 뿐이야. 이게 정하는 규칙,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이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든 그르든 정했으면 따르고 싶어 하는 게 그런 미덕이다. 그래서 썩었다고 얘기한 거야. 12시부터 4시까지는 모든 시민은 밖에 나다니지 말기로 되어 있다. 그 규칙.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규칙이니까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이면 이것은 소형 작은 도덕률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도덕률을 지키는 한 내 겨드랑이는 요절이 나고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왜? 통증 때문에. 그래서 어길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돋으면 밤거리를 몰래 산책하게 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는 오로지 의료적인 이유로 산책을 강요당하는 거야. 아프니까 낫기 위해서 나가는 거야. 근데 그게 뭐에 걸려? 거기에서 통행 금지한 것과 상황이 부딪히고 말지. 자, 오늘은 경관을 만났다. 나는 얼른 몸을 숨겼다. 그는 부산하게 바쁘게 내 앞을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레닌인 것을, 안중근인 것을, 김구인 것을, 아무튼 그런 인물인 것을 실감한 것이다. 그가 지나간 다음에도 나는 은신처에서 나오지 않았다. 숨어있는 장소. 공화국의 시민이 어찌하여 그런 엄청난 변모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나는 정치적으로 백치나 다름없는 감각을 가진 사람이다. 자, 정치적인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어, 정치적 무관심층이야. 층인데 스스로가 근데 내가 뭐 레닌이라고 안중근이라고 김구라 얘네 공통점이 뭔데? 좀 더 가볼게. 위에 레닌과 김구를 같은 위에 놓은 것만 가지고도 알만할 것이다. 이해되죠? 레닌 거기 어휘풀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산주의자라고 나오나? 자, 쳐다보기 싫지. 러시아의 혁명가야. 사회주의 운동했던. 김구는 민족주의자야. 전혀 사상이 맞지가 않아. 안중근은 독립운동가. 이해되죠? 그런데 경관이 지나가는 순간에 내가 혁명가였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혁명가라고 하는 것이 자꾸 하는 것이 안 좋으면 간첩이라도 좋다. 나는 그 순간 분명히 간첩이었던 것이다. 자, 혁명가와 간첩의 공통점 뭐죠? 기존의 틀을
그죠? 기존의 체제에 음, 순응하지 않고 어떤 대항하는 그런 존재라고 보면 되겠지. 나는 그래 내가 간첩이 아닌 것은 역시 분명했다. 도적놈 이래도 그렇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찰을 피해야 되는 눈치를 보는 거지. 나는 분명히 도적놈이었으나 분명 도적놈은 아니었다. 나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혁명과 간첩, 도적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알만해지는 듯 싶었다. 이 맛을 못 잊는 것이구나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이 맛. 자, 물론 처음에는 치료라는 순전히 공리적인 이유로 이 산책에 나왔다. 아까 치료라는 공리적인 이유. 공리적이라는 건 여기에서 음, 실용적인 정도로 바꿨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뭐였죠? 의료적인 이유로 산책했습니다. 이해됐니? 요거랑 치료라는 순전 공리적인 이유로 산책에 나선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된 거야. 의료적인 이유에다가 뭐? 설사 내 겨드랑이에 달걀이 이번엔 달걀이 됐어. 밤하늘에서 더 커졌어. 자, 자 달걀이 겨드랑이에 뭐가 돋아난 거야. 밤하늘이었다가 달걀이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하더라도 이 금지된 산책을 그만둘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나의 산책의 성격은 변질되기 시작했다. 뭐처럼? 누룩 반죽처럼. 그래서 치료라는 데에서 변질된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뭐예요? 이 맛, 이 맛으로. 좀 더 갑시다. 기적, 기적, 경악, 공포, 웃음. 오늘 세상에도 희한한 일이 내 몸에 일어났다. 한창, 아니, 한강 근처를 산책하고 있는데 겨드랑이가 간질간질했다. 아이, 좀 쉽지. 나는 속옷 사이로 더듬어 보았다. 겨드랑이를. 털이 만져졌다. 오케이. 그런데 닿는 느낌이 심상치 않았다. 털이 괜히 빳빳하고 잘 묶여 있는 느낌, 빗자루처럼 잘 만져본다. 아무래도 보통이 아니다. 나는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윗옷을 벗었다. 속옷은 벗지 않고 들치고는 겨드랑이를 들여다보았다. 나는 실수하고 말았다. 내 겨드랑이에는 새끼 까마귀의 그것만한 아주 치사하게 쬐그만 날개가 돋아나 있어. 털이 빳빳하게 묶여있는 느낌. 깎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온 거 아니야? 몰라. 다른 쪽 겨드를 또 들여다봤다. 나는 쿡 웃어버렸다. 그쪽에도 장난감 몽당 빗자루만한 것이 달려있었다. 날개가 보통 새들의 것과 다른 점이 그 깃털이 곱슬곱슬한 고스머리 꼬불꼬불했다는 거. 이놈이 나오려는 아픔이었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래서 통증이 바로 파마늘처럼 뭐가 부어 있다가 이게 뾰족하고 나온 거야. 작은 날개 같은 게. 엉뚱한 상상력이지 실제로 그럴 수 있겠어. 어쨌든 소설이니까 그래. 나는 그 날개를 움직이려고 해보았다. 귓바퀴가 말을 안 듣는 것처럼 귀 안 움직이지 내 뜻대로. 그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이 나는 부끄러웠어. 자, 알았어. 보통은 못 움직여. 그래서 지금 뒤에 보기 박스를 봤지만 여기 파마늘은 자유를 향한 요구. 그것 때문에 집안에 갇혀 있으면 아픈 거야. 자유를 내가 누리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집 밖으로 나오면 통증이 싹 사라져. 그래서 나와서 행하는 게 그래서 이 작품은 그래서 그게 뭘로 상징돼? 날개로 나오죠. 날개가 뭐야? 어? 이카루스의 날개 기억하세요? 이카루스 태양열에 수능 녹아서 떨어져 죽는 하지만 갇힌 데서 벗어나오잖아. 이상의 날개 아세요? 이상의 날개? 아, 몰라도요. 아기장수 우투리 됐어. 어쨌든 그런 거야. 문제 28번부터 31번까지 문제 지금 풀어봅니다. 정답만 골라주면 가장 좋고요. 안 돼도 5번, 3지까지 보고 확인하세요.
종찬이도 들어갔고, 지우, 서유리, 수유리, 정진이 안 보이고, 민우, 건우. 혹을 12명이나 안 보고 있어. 어떻게 된 9명? 9명이 안 되나? 수유리는 지난 전에 왔었지. 정진, 강, 수연이는 어떻게 된 걸까? 유진아, 온다. 근데 왜 크리스마스 캐럴 5예요? 나도 뭐, 크리스마스 캐롤이 그런 것도 있거든.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 그리고 연작 소설, 숫자 있는 거 보면. 작가 이름 누구지? 작가 이름 뭐라고 써 있어? 기억이 안 나. 음. 내가 찾아줄게. 반짝반짝하냐? 소리가. 또 어제 그게 설명이 나와 있지 않네. 이거는 알아? 크리스마스 캐럴? 스크루지 영감 나와. 요즘 그런 거 안 읽는 거 같아. 아니 저 어렸을 때도 책을 안 읽었어요. 음. 음, 음, 그럼 챗 GPT 한지 물어봐요.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 비슷한 거예요? 그거 봐. 찰스 디킨스 소설. 그래서 자연에서 잊을 수 있어야지. 근데 무서워서. 지금 거짓말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몇 점 해봐? 통일? 다 됐어? 흥미로운 작품이죠. 그만? 뭐가 빠졌어. 자, 28번부터 보자. 자, 28번에 5, 어, 29번에 4, 30번에 3, 31번에 3. 질문 있나? 28번이네. 28번? 아,
적절한 거 찾는 건데 서술의 초점 분산과 1번 선지는 시간 순서를 뒤바꾸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반복 된 것일 수도 있죠. 산책이 반복됐다고 한다면. 그런데 서술의 초점이 분산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동일한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면서 의미가 강화되죠. 그 다음 서술자 달리하지 않습니다.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지 않고요. 나의 시선을 통해 서술합니다. 남는 건 그냥 5번이에요. 그래서 1, 2, 3, 4가 제껴져서 5번은 보지도 않고 그냥 답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심인물 나죠. 중심인물 자신 없이 납니다. 29번은 틀렸을 수도 있어. 29번 잘 볼게. 뭐냐면 요런 거야. 끊어서 읽을 때 나는 규칙을 준수한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그렇게 보면 애들이 선지를 읽을 때 거칠게 건너뛰면서 보게 되면 이게 적절하다고 지금 보면 적절한 것 같다고.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적절하려면 꾸며주는 말, 예, 규칙은 대신 누가 정한 규칙이야? 시민이 정한 규칙일 것이야. 여기 본문에 나오거든. 부르주아의 썩은 믿어 규칙은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규칙은 누가 정했어? 관청이 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29번에 4번이 적절하지 못한 게 되죠. 다음 30번과 31번은 31번 같은 경우 야, 이 변질이라는 단어가 좀 궁금한데 변질은 긍정적인 맥락으로 쓰이는 단어야? 부정적인 맥락으로 쓰이는 단어야? 그렇지. 보통 부정적으로 쓰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변질은 성질이 변했다는 뜻이잖아. 원래 것에서 뭔가가 변한 거, 성질이 변한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변질되면 이상하게 상한 것, 상한 우유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상해야지만 치즈나 유제품의 대다수의 발효식품들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변질 자체는 부정적이지 않아. 어휘 자체는. 주로 부정적인 맥락에 쓰지만 여기서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던 산책, 아파서 어쩔 수 없이 통증 때문에 하던 산책이 이젠 누룩처럼 변질됐다라는 건 아프지 않아도 통증이 다 나아도 나는 이 밤 산책을 이젠 더 이상 그만두지 못할 것 같다는 거지. 뭔가 정신적 가치를 가지게 됐다는 거. 뭐, 모르는구나. 너네 술 만들 때 뭘 해? 응, 효모, 누룩 곰팡이 같은 걸 사용해서 술을 그러니까 그 곡식 막걸리 뭐 만들고 할 때 그런 쌀이나 이런 것들을 저기 발효시켜가지고 그때 효모를 사용한다고 누룩을. 그래서 그게 발효돼서 뭐가 나? 숙성돼가지고 술이 되지.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누룩 반죽으로 변질됐다는 건 부정적인 뜻이 아니야. 그래서 필요성이 망각되어 자율 실천의 목적이 훼손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작품 가보죠. 고전 시가가 묶여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소유정가라는 작품이 연계돼 있었고요. 어부단가는 거의 필수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어부를 소재로 한 노래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예요. 자, 가볼까? 쌤, 백구가요. 갈매기였어요. 네, 아, 맞아요. 백구랑 개인 줄 알았어. 갈매기래, 갈매기.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좀 전에 설명한 보기 박스 문제에서도 어, 내용적으로는 파악했지만 보기 박스를 가지고 파악해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미약했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점차 심화되는 거지. 근데 여기 어때? 처음에는 그런 산책이 의료적인 목적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됐지. 이건 자유를 향한 의지나 욕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더 커졌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망각됐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해석을 다 하지 않고 문제 풀어볼래요? 고전 씨가? 어떻게 생각해? 자, 보기 박스는 읽어드릴게요.
어부는 정치 현실과 거리를 둔 은자. 은자가 뭐예요? 은자. 은둔, 은거라고 보통 얘기하죠. 은둔도 틀린 말 아닙니다. 은거한 자로 형상화된다. 이때 어부의 형상, 모습은 어부 관련 소재, 행위, 정서 등의 어부 모티프와 연관되어 요소 정도로 해석합시다. 요소. 작품별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 가는 어부와 관련된 상황의 일부를 포커싱해서 유유자적한 삶에 사는 어부를, 나는 어부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이어가며 흥치 있는 삶을 사는 어부를. 자, 이러든 저러든 속세를 떠나서 자, 정치 현실, 일종의 속세와 거리를 둔 어부는 그래서 자연을 벗하는 자 정도라고 일단, 그래서 한가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문제풀이 위주로 한번 봐봐. 저걸 원래 고3 애들은 어떻게 푸냐면 이거 고전 부분을 다 안 읽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찾아서 들어가서 확인해. 이해됐니? 물어보는 것만 들어가서. 대신 따옴표 친 것만 보지 마. 따옴표 친 게 들어있는 문장. 바로 윗줄, 아랫줄까지도 같이 읽어서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해봐.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좀 이따가. 네, 다 해석을 하고 풀면 재미가 없으니까. 예준이가 웬일이야? 예준이는 오늘 어디 갔나? 왜 내정지가 왔어? 네. 풀고 싶지 않아? 그래도 한번 풀어봐봐. 그래, 뭘, 어. 정답만 그냥 다른 거 있는 거예요? 1차 풀이는 실전처럼 풀어. 실전이라면 네가 이렇게 풀었을 거다. 라는 식으로. 그래서 틀리는 건 어쩔 수 없어. 틀리는 건
오답 확인해서 아 이걸 못 알아챘구나 하면서 확인하면 돼. 음. 다 풀었어? 답이 없어? 응? 짱무지는 뭘까요? 이게 왜 어휘풀이가 없냐면 이 정도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안 나온 건데 십장은 어떤 길이의 단위인 거고 십장은 굳이 해석 안 해도 되고 홍지는 붉은 티끌이라고 해서 홍지는 속새를 의미해 속새 속새 붉은 먼지 붉은 티끌 속새 속새 왜냐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사람들이 길을 하도 다니니까 길이 황토 같은 것들이 드러나서 바람이 불면 먼지가 지저분하게 흙먼지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속새 완전히 알아둬야 돼. 홍지는 고전 시가에서 속세를 의미해. 설명한 적이 예전에 있었을 거야. 네. 아, 진짜 모르겠네. 모르는 게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너는 크게 모르겠어? 저건 크기로. 유진 다 풀었어? 왜? 크기? 괜찮아. 아니야. 내가 해줄게. 하시죠? 답을 먼저 불러줘? 네. 음. 안 풀었다면 무슨 답? 야, 봐봐. 답. 32번에 4, 33번에 3, 됐다. 34번에 2. 하나만 안 돼. 34번이요. 자, 34번 한번 가볼게. 34번에 우리가 이런 거 읽으면서 바로바로 찾아가 가지고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읽어보면 어부는 십장 홍진으로 표현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뱃놀이를 즐기며 인간 세상의 근심과 시름을 다 잊고 한가로움을 추구하려 하는군. 여기 지금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게 크게 틀리진 않을 건데 어, 바로 올라가서 확인해도 되지만 야 이거는 적절할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을 너희들이 내릴 수 있느냐가 문제지. 왜냐면 여기 지금 어부는 은자로서 속세를 거리를 둔 사람이고 그리고 유유자적한 삶을 산단 말이야. 여기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서 뱃놀이를 하고 인생은 근심과 시름이 있는데 그것을 다 잊고 한가롭게 여긴다는 건 보기박스 설명과 크게 어긋나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뭐만 확인하면 돼? 십장 홍진이 정치 현실을 의미하는지. 이해됐니? 제목 자체도 어부단가였어. 인쇄. 이거는 틀릴 리가 전혀 없지. 여길 벗어나서 지내고 있는 거니까. 인쇄를 떠나서. 미리 가르쳐 드리지만 물론 본문 가서
인세를 다 잊었으니 속세. 해석은 조금 이따 하더라도. 나 지금 어디 있어요? 배를 일어편주를 띄워뒀어. 어디에? 파 위에, 파도 위에. 일어편주가 뭐겠어? 배예요. 나는 지금 배 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속세를 떠났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한가하게 지내. 십장홍진으로부터 천신녹수와 만첩청산의 호장홍진이 가려졌어. 그래서 속세를 가리고 있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내는 거고 2번 선지를 잠깐 보면요. 추풍은 뱃놀이의 흥겨움을 북돋우는 자연현상이고 강바람은 흥취의 대상을 내가 이런 흥겨움을 느끼는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가는 자연현상이래. 그러면 나는 흥겨움을 어디에서 느끼고 있다가 강에서 느끼고 있다가 어디서 느껴? 산에서도 느끼고 있는 내용이 나와야지. 핵심은. 그런데 나 산이 나와. 근데 착각하지 말고 잠깐 봐봐. 아이야 닷 들어라. 닷은 배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앵커 내리는 거. 이것을 끌어올리라는 거야. 왜? 만조의 저녁 물에 저녁 저물어가는 물에 띄워서 가자. 어디? 푸른 물품 위로 강바람이 일어나 귀범을 재촉하는 듯하니. 자, 귀범은 돌아가는 배 정도로 합시다. 도치란 뜻이에요. 바람이 불어서 지금 봐봐. 뭐해? 돌아갈 줄 잃었다가 잊어먹고 있다가 아이에게 야, 다 들어. 배 타고 이제 돌아가자. 강바람이 불어서 재촉하는 듯해서 아득히 멀어 보이던 앞산이 뒷산처럼 뭐야? 순식간에 빠르게 배가 도치 바람을 받아서 간다는 얘기야. 좀만 더 가봐. 잠깐 사이에 여기까지만 보면 산이 상관이 없잖아. 이때 산은 보이는 풍경이 멀리 보였던 산이 순식간에 가까이 왔다는 얘기야. 뒷산으로 지나갈 정도로 빠르게 잠깐 사이에 날개가 돋아 연잎배를 탄 신선이 된 듯하고 나는 배 타고 있는데 연파 안개는 해석 못해도 돼요. 파도를 헤치고 월중 달빛 속에 돌아오니 동파의 적벽유 소식이 했던 뱃놀이 인들 이 내 흥겨움에 어찌 미치겠느냐. 그 말은 뭐야? 나의 흥겨움이 더 크다. 그런데 요때 동파의 적벽은 뭐야? 뱃놀이 했던 즐거움이죠. 내 흥겨움도 뭐야? 뱃놀이의 흥겨움이지. 나의 뱃놀이의 흥겨움과 얘의 뱃놀이의 흥겨움을 비교해보면 내가 더 낫다. 강호의 흥겨움은 나만 두고 누리는가 여기노라. 이런 얘기예요. 산에 갔어 안 갔어? 배 타고 놀러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산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산이 아니지. 그래서 여기 단어가 들어갔을 때 최소한 여기서부터 읽어주는데 좀 더 봐야 될 거냐. 뒤에 산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실제로 산에 간 건 아니고 배 타고 내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강에서 산으로 옮겨가는이 아니에요. 자, 5번 보죠. 가의 어부는 강어 자연의 삶 속에서 홀로 자족감을 표출하고 자족 만족감이에요. 표현하고 나의 어부는 친구들과 함께한 흥겨운 뱃놀이를 통해 만족감을 표현하는 군. 그래서 가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예요? 누군가와 같이 있는 게 아니고 혼자 지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디 있니? 것들에 대한 해석을 찾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네. 아이야. 거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것은 벗들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아이는.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하다가 회랑 항아리 술을 먹고 누웠다가 잠들어서 따가 뱃놀이에 깨져? 뱃노래가 누가 불렀겠어요? 나는 잤는데. 다른 사람이. 뭐야. 지금 뭐예요? 즐겨도 다 같이 즐겨서 말리는 리가 없었다. 음. 나 혼자 왔으면 말리는 리가 없는 거야. 나 혼자서 배 탄 게 아니라 이해돼요? 그래서 5번 선지 벗들과 함께한 흥겨운 뱃놀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풀었는데 이거 봐봐. 기계적으로 가볼게. 하나씩 찾아보자. 대꾸를 통해 자연 경물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한적한이나 한가한이나 같은 말이에요. 기억. 산에는 자 해석합시다. 그냥 머리. 머리인데 뭐 산 꼭대기란 뜻이에요. 네, 그냥 산을 해석해도 되고 구름이라고 해도 돼요. 산에는 구름이 일고 자 물에는 뭐가 날아? 자 갈매기가 날아. 이거 뭐예요? 배를 여러 번이나 해서 백구야 웃지 마라? 그건 그 백구도 저 백구예요? 아니야 거기에는 백구 안 나. 일단 그 강아지를 백구로 다루는 고전시화가 거의 없어. 한자로 백구는 하얀색 개를 백구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보통 백구 나면 다 이게 뭐야? 새죠. 새야 새. 갈매기구. 그래. 뭐? 자, 그런데 더 봐. 무심하다는 건 뭐냐면 자연물에 쓰이면 한가하다, 욕심이 없다의 뜻이에요. 자, 한가하고 다정한 것이 이 두 가지 것 이로다. 알아두세요. 두 가지 것 누구예요? 네, 구름과 백구. 일생을 근심 걱정을 잊고 너 누구예요? 네, 두 것. 여기 뭐가 됐어? 의인화 됐죠. 너를 조차는 고전시가에서 따라 라는 뜻입니다. 놀겠다. 그래서 기억. 대꾸 맞지? 여기에는 뭐가 일고 수중에는 이렇게 나라 한가하고 다정한 것들이야. 그래서 여기 대시하면서 한적한 분위기. 자연의 경치 됐어? 니은 자연 경물을 너로 지칭해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들과 동화 하나가 되려는 의지. 여기 너를 따라 놀래. 너네를 따라서 놀래. 여기 동화의 의지.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디귿 가볼게. 자연 경물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해서 물가의 아름다운 풍경. 감각적인 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그리고 이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물가의 풍경일 것. 잘 보면 바람에 떨어진 갈대꽃이 맑게 갠 하늘에 눈이 되어 이때 눈은 은유법이 쓰인 거죠. 뭐냐면 갈대꽃이 하얗게 날리는 장면입니다. 석양의 높이 날아 어지러이 뿌리는데 이것만 보세요. 이게 물가인 거 맞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갈대가 보통 물가에 많이 나요. 보통은. 근데 아닐 수도 있어. 물가에 보통 많이 나. 강가에. 근데 한 번 더 봐. 소정을 타고 왔어. 뭐 소정. 갈잎에 단 내리고 그물로 잔잔하게 자리면서 수없이 잡아내요. 이거 다 뭐예요? 풍경? 배 타고서 즐기는 겁니다. 그죠? 물가의 풍경이라고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핵심은. 그래서 여기 밑줄 친 데만 보지 마라. 문학이든 독서든 요 앞에를 살짝 봐라. 여기를 보고 닷. 아까 앵커였어.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 배를 멈추고 여기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서 회 떠서 술에다가 안주로 완전 맛있겠다. 배 낚시한 다음에 먹은 후에 이거 술 알짤따하니 누워서 완전 좋아하는 거지. 희왕천지 태평성대 라는 뜻이야. 그런 얘기. 자, 리을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그럼 이 명령에는 아이의 행동을 제시했겠지. 자연 경치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하겠다. 누구 보고 인식을 변해야 된다고 촉구해? 아이가 인식이 변해야 된다고.
자연에 대한 인식이. 누가 가진? 아이가 가진. 근데 보세요. 이때 아이는요. 아이야, 닻을 들어라. 만조에 띄워서 이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예요. 해야 될 행동을 시키는 거 맞습니다. 근데 뭐해? 야, 배 정리해. 이제 출발하자. 돌아가자. 이 얘기예요. 인식 변화 촉구 없습니다. 우리 몇 시에 끝나는 거지? 12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근데 우리 11시에 시작했잖아. 10시. 너 왜 그래? 자, 한 번 더. 그래서 이게 되고요. 여기도 잠깐 보죠. 유산 놀이를 즐겼던 과거 인물과 비교함으로써 화자의 자긍심. 그래서 고사를 인용해서 얘도 즐거움을 누렸겠지만 내 즐거움이 더 짱이야.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33번 맞췄어? 네. 그지? 33번의 답은? 아니에요. 자, 이게 되려면 절대적 존재라는 건 뭘까? 절대적 존재는 신? 신을 얘기해. 그런데 여기에서 A는 그저 뭐예요? 내려다보면 아래로 내려다보면 깊은 물, 돌아보면 산, 십장홍진, 속세, 붉은 티끌, 더러운 거야. 얼마나 가렸는가? 산과 물이. 강호에 그래서 월백 달이 하얗게 비치면 더욱 무심. 아까 무심 뭐라고? 욕심 없음. 한가함. 그래서 여기 천신녹수와 만첩청산은요. 일종의 차단의 기능을 하죠. 뭐 부정적인 것들이 이곳으로 오지 못하게 하자가 있는 자연에 자연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긍정적 소재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달이 그냥 떴지. 그냥 자연 풍경 중에 하나인 거야. 아름다운. 절대적 존재 아니야. 좀 더 가. 달의 인격을 부여하여 의인법 써야 되거든요. 그냥 뭐 했어요? 강호의 달이 그냥 하얗게 뜬 겁니다. 의인화되지 않았어. 인격화 틀려. 절대적 존재도 아니고. 3번. B에서 화자는 하늘의 달과 강물에 비친 달 사이에 놓임으로써 월공, 달나라에 있는 궁궐에 오른 듯한 신비로움을 표현한다. 유진이 집중 못하네. 잘 봐봐. 가을달이 만강하여 강에 가득하여 밤빛을 잃었어. 어떻다는 얘기야? 밤빛은 뭐야 돼? 밝아. 밤빛은 컴컴한 건데 밝아. 반쯤 취해 술 먹다 이게 잠들었거든 아까. 실을 읊으며 배 위로 건너오니 아까 뭐야? 배에서 회랑 이런 거 먹고 돌 위에 베고 누웠다가 잠들었다 깨어서 다시 배 위로 올라온 겁니다. 납득돼? 무슨 얘기인지? 배 타고 놀다가 술 먹고 여기 돌 같은 게 있어서 여기에서 누워 있다가 다시 깨서 다시 배로 돌아왔는데 강물 아래 잠긴 달은 또 어떤 달인 것이냐? 달이 뭐야? 강에 비친 거야. 하늘에 뜬 달, 강에 비친 달. 그래서 어때? 시각적으로 머리에 뭐 영상화시켜.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았으니 이때 달은 뭐겠어? 물에 비친 달. 저 위에 요 달은 하늘에 뜬 달. 문득 의심이 드는 생각은 의심이 드는 건 월궁에 올라온 듯하고 달나라에 물외라는 단어 되게 자주 나와요. 고전 시가에서 속세박 자연이라는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이게 기이한 경치를 넘치도록 무지 많이 보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답이 3번인 거예요. 이해되니? 맞췄어? 네.
시간에 따라 모양을 달리하는 달의 모습 안 나옵니다. 달을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고요. 둘 다 위안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럼 다 된 거니 문제 여기는 소설 34페이지는 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이 애매하게 나오고 할까? 축소. 소현성로? 안 돼. 힘들게 모였잖아. 이게 또 보일 수 있어요. 내일은 내가 안 돼. 야, 내일 우리도 안 되잖아. 안 돼요. 자, 소현성로 소설치고는 짧은데 읽어? 이거요. 야, 고전시가 또 있네. 어떤 시간은 좀 좋은데. 좋다고? 미스터 방. 미스터 방. 최만심 아닙니까? 맞아요. 방산복. 기영대 전문가. 아유, 순서대로 다 봐야 되는데 소현성로 가자 그냥. 여기 줄거리까지 이거 어떡하지? 자, 봐봐. 이거 잘 따라와. 할 거야. 문제 근데 이거 소현성력이 근데 인물관계 너무 복잡해서 다음 시간에 해야 돼. 안 그러면 잊어먹을 거야. 미스터 왕, 미스터 왕. 미스터 방 가죠? 내용 알 거 아니야? 그 S 소리 나오는 거. 맞아요. 아, S 소리를 몰라? 혹시 몰라? 혹시? 미스터 왕이 있는데 이 새끼가 그 다양한 언어를 할 거야. 그래가지고 S 소리가 있는데 걔한테 들려붙은 거야. 그래서 통역을 해주면서 약간 지위가 높아져. 근데 이 친일파인 사람이 있어. 근데 걔가 그 광복 직후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재산을 다 잃었단 말이야. 그래서 걔가 지 재산 다시 얻으려고 미스터 방한테 가가지고 내 재산을 돌려달라. 자, 정신 차려. 봐봐. 그래서 맞아. 내가 놀아줄게. 자, 이 작품이 서술상의 특징이 보기 박스로 출제되는 문제야. 이때. 그래서 되게 까다로운 문제였어, 이 문제가. 이 문제 정답률이 많이 떨어지는 작품이었어. 이거 하나 풀고 보내줄게. 오케이. A, B, C, D, E 부분적으로 골라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봐도 돼. 전체 내용을 본문을 안 읽어도 부분적으로 접근해서 한번 풀어봐봐. 31번 문제요. 본문을 읽는 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삼십일 번이네. 네. 몇 번이 있군요. 31번. 쌤이랑 만들 거예요. 이거 놀아줄게요. 내가 뭐 어쨌다고. 네, 쌤이 아니요, 쌤이랑 만들 거예요. 얘들아, 방학 때는 좀 나오자. 나와서 하자. 원래 나와야 되는 거잖아. 더워서 이제 만들. 여름 휴가 간다고 또 빠지고 그럴 텐데. 맞아요. 그 전엔 좀 나와서 공부하자, 나와서. 몇 번이에요? 아직 안 가르쳐 줄게. 그 분위기로 환기한다는 게요. 떠올리게 하는 거야, 그런 분위기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는 수업만 하고 나면 난리가 나요. 근데 뭐지? 왜 그런지. 아니 이거야. 맞아요? 나는 몰랐다. 골랐어? 너 팔았어? 풀었어? 유진이 풀었니? 빵빵빵빵빵. 답은 5번입니다. 왜요? 왠지 한번 보죠. 선지를 보시면요. 자, 1번과 2번이 적절한 거라는 건 알겠어? 한 번까지 알죠. 응, 3번까지인데. 그런데 선지의 공통점도 잘 보면 자, 잘 보면 자, 이렇게 보여주는데 좀 다른 지점이 있지. 어떠어떠한 내용을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하여 동네 사람들의 시선으로 초점하여 백주사의 시선으로 근데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이렇게가 문제인데 문제는 있었더란다라고 얘기하는 C 부분은 누군가한테 들은 것처럼 전하면서도 전하는 내용을 군중의 시선 요거는 적절하죠? 여기 보시면 이걸 다 누가 쳐다보는 거야? 그때 쳐들어갔던 군중들의 시선으로 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근데 동네 사람들의 시선으로 초점해서 백주사의 만행을 서술함으로써 누가 습격의 빌미 잘못을 저지른 거야? 백주사가. D도 보시면 편 고을에서는 백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소지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거만이 굴고 거만이 굴었다고 백주사는 얘기할까? 아니겠지 스스로는 자기들의 파라 도지를 받고 고리등을 하였대서 그래서 하였대서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동네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됐니? 그래서 흠잡을 데가 없는데 여기는 문제는 뭐냐면 백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독자는 여기 보면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적인 여러 인물의 시선을 초점을 서술함으로써 그 조절하는 데 또한 세 방문 하나씩 나열하여 현장 정서를 확장하는 조절 방법을 통해 현장감을 전해줘. 이때 독자는 백주사와 그의 가족 고통받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한다. 이해됐니? 일단 보기 박스에 어울리지 않지. 일단은 이해됐니 무슨지? 백주사의 시선은 여기 봐봐.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 이해됐니? 근데 여기는 누구의 시선이야? 백주사의 시선으로 초점화해서 고통받던 사람들의 편에 선. 이게 좀 이상하지. 또 하나 더 봅시다. 일관되게 초점화했다고 하는데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죄다 빼앗겼고 부순 건 누가 부쉈어? 동네 사람들이. 빼앗긴 건 누가 빼앗겼어? 백선봉이. 아니야. 백주사가. 그리고 가족들은 매를 맞았어. 가족들이. 백선봉은 이쪽으로 피신했고 백주사는 일로 피신했어. 주어가 자꾸 바뀌지. 백주사만의 시선으로 일관됐다고 하기에는 이상해. 왜냐면 백주사의 시선도 드러나고 백선봉의 시선도 있는 것 같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뒤섞여 있단 말이야. 이해됐니? 오히려 이거를 통째로 얘기하기에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훨씬 더 좋지.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게
설사 보기 박스를 배제해서 백주사의 시선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일관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됐니?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할게요. 그 수요일 날 예약생 못해요? 아니 9시에 수업하는데 유진이 못 온다 그래가지고 잠깐 기다려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꼭 와라 얘들아. 와서 듣자. 수요일 날 9시에 할 거예요. 와서 수업하고 그래. 수요일 날은 독서 쪽을 한번 진행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독서를 너무 못해요. 원래